자,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해상법은 뭘 배웠었죠? 자, 선박과 그 다음에 선박의 주체들, 선박 소유자의 주체들을 배웠었죠? 그래서 뭐 선박 소유자, 공유, 뭐 그 다음에 용선 계약 해가지고 항해 용선, 전기 용선, 선체 용선, 뭐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배웠었죠? 그 다음에 선주 책임을 배웠었고, 그 다음에 운송인의 책임을 배웠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배운 다음에 마지막으로 운송과 관련된 운송장, 운송장 여러 가지 서류를 배웠었죠. 여기를 배우고 나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게 해상 위험이죠. 그러면 해상의 위험은 첫 번째가 공동훼손이 있었죠. 두 번째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이 선박 충돌,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이 해난 구조. 이 세 가지를 공부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선박 관련된 금융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충돌은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해서 배끼리 충돌하는 거죠. 그쵸? 배끼리 이렇게 꽝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히는 경우. 이게 이제 선박 충돌이죠. 그렇죠? 그래서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 항해선 간의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해서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건이라든가 사람에 관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 그렇죠? 자, 두 척 이상의 선박 선체 간의 충돌이지만 적어도 하나는 뭐 해야 된다? 항해선이어야 된다. 항해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바다를 움직이는 선박이라고 하는 거죠. 바다. 그래서 수면의 종류는 불문하며 그 다음에 충돌과 손해 사이에는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 자기 또는 부자기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생기게 해야 된다.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는 불문한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2007년도 개정상법의 한번 특징을 보게 되면 선박 충돌과 관련해서 자, 직접적인 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함으로써 선박 충돌의 개념에 간접 충돌의 개념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선박 조종의 부실 또는 규칙 위반 등으로 인해서 다른 선박 또는 그 선박 내의 사람이나 물건에 손을 끼친 경우에도 선박 충돌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상법은 선박 충돌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자,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과실, 쌍방과실, 도선사의 과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부딪힌 경우가 불가항력이고 일반과실은 한쪽이 잘못한 경우, 쌍방은 둘 다 잘못한 경우, 도선사가 잘못해서 선박을 충돌시킨 경우 이렇게 나눠지죠. 자,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충돌한 경우 이런 경우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선박 소유자가 각각 그 손해를 부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는 책임을 묻지를 못하고 각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각자 부담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일반 과실, 한쪽이 과실 있죠. 그럼 과실 있는 사람한테 과실 있는 사람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물면 되겠죠. 물리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 일방의 선박 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선주유한 책임이 주장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죠. 선주유한 책임이 주장을 가능하다. 쌍방과실은 뭡니까? 과실상계 해야 되겠죠. 과실상계해서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서로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을 때는 균분이죠. 그러면 뭡니까? 결국은 각자가 각자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쌍방의 선박 소유자가 어떻게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도선사가 과실로 충돌을 일으킨 경우 이런 경우는 선박 소유자는 일반 과실의 법리 또는 쌍방 과실의 법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3자에 대한 관계. 자, 선박이 이렇게 있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두 개의 충돌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부딪힘으로써 튀어가지고 제3자한테 손해를 입힐 경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 선박 충돌의 일방 선박의 과실. 자, A라는 선박의 과실로 인해서 인한 때는 어떻게 하냐.
과실 없는 선박 B죠. B는 어떡합니까? 과실 없는 선박의 적하, 여객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그렇죠? 과실 있는 선박의 적하, 여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즉 이 사람 아무 잘못도 없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하는 것보다 불법행위. 자, 이 사람이 손해에 대해서 자기 선박 소유자에 대해서 자기에 있는 선박의 적하라든가 이해관계에 대해서 여객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다? 제대로 계약 이행을 못한 거죠. 제대로 델다 주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것보다 채무불이행. 이거는 아무 이유 없이 와서 부딪힌 거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B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상의 책임. 그 다음에 자기의 그 여객 또는 적하의 소유자에게는 뭐다? 이거는 자기가 안전하게 항해를 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거기 때문에 뭐다? 이거는 계약 의무 위반으로 봐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쌍방 과실로 인한 경우는 연대에서 각 소유자가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상법은 이에 대해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인적 손해와 물적 손해로 나눠지는데요. 자, 인적 손해에 대해서는 제3자의 사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은 쌍방의 소유자가 무슨 책임? 연대. 자, 이 A라는 선박과 B라는 선박이 충돌해서 제3자한테 손해를 입힌 경우, 자, 이 사람이 다쳤다 그러면은 A와 B가 뭐 연대해서 책임을 부담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 B가 연대하기 때문에 이 3자한테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당사자 간에는 구상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과실의 경중에 의미가 있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3자는 보호되는 범위가 강하다. 자, 물적 손해. 만약에 제3자가 다친 게 아니고 물적, 제3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역시 연대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선박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서 각 선박 소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고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는 책임을 균분하여 분담한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편은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선박의 충돌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은 역시 요거는 뭐냐면 2년입니다. 2년 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연장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2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선박의 충돌로 인해서 생긴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그것이 인적 손해이건 물적 손해이건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뭐죠? 공동에서는 몇 년? 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박 충돌은 2년이었습니다. 자, 보험 사례 연구.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케이스를 한번 넣어본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 판결을 대부분에서 판결 번호가 이거죠? 95마 325 이겁니다. 이거를 한번 검색을 해서 대법원 가서 www.escort.go.kr 가가지고 대법원입니다. 대법원 가서 이 판례를 보시고 그 관련된 원심을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판결에 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사실관계를 먼저 볼게요. 자, 큰 내용은 없습니다만 사조 주식회사 파이노라고 하는 포와 한성 주식회사 한성호 두 개가 해상에서 꽝 충돌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보험회사인 이 럭키화재는 책임 제한 절차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11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논점이 뭐냐면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이 선박 충돌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어떻게 된다? 인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법 제746조 단서 규정에 의해서 선박 소유자 또는 영선자의 책임 제한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은 또 뭐냐? 이런 것을 보는 거죠. 자, 배제하기 요건은 가장 쉽게 이야기해서 뭡니까? 고의죠. 선박 소유자가 고의로 배를 꽝 부딪힌 경우는 뭡니까? 이런 경우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없겠죠. 상법 746조 1호가 규정하는 선박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해서는 채권에 해당이 된다. 그러한 채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도 청구 원인 여하에 불문하고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746조의 본문 해석상 책임 제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별로 재미는 없죠, 판례가.
그러면 이러한 책임 제한이 되는데 책임 제한에 배제하기 위해서는 배제하기 위한 조건이 뭐가 되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고의죠. 그렇죠? 선박 소유자의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를 알면서 염려가 있음을 알면서 무모하게 한 경우, 무모하게 한 자기 또는 부자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의 또는 무모함 이런 경우는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책임 제한이 배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자, 선장 등과 같은 선박 소유자의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 소유자에게 당연히 이것을 적용을 해가지고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런 경우는 본문에 의해서 책임 제한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할 수는 없다 하기 때문에 뭔 말입니까? 이거는 결국은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 그 말이죠.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이거 뭐다? 이거는 결국은 뭐다? 개별적으로 살펴본다 이거죠. 개별적으로 그 책임 그 고의라든가 과실 또는 무모함을 알면서 무모하게 그것을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한 내용은 모두 어떤 선박 소유자 선박 소유자가 있고 그 밑에 선장 있죠? 선장 밑에 누가 있죠? 회원 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한 것까지 여기에 대해서 덮어 씌울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안 되고 이 사람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 없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선주 책임 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자, 756조 제1항 1호에 의하여서 용선자가 책임 제한의 주체인 경우 용선자 자신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같은 뜻으로 피용자에게 이와 같은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박 소유자가 같은 법 746조 본문에 의해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책임 제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박 소유자도 자기에게 고의라든가 과실이 없는 한, 자기에게 고의가 없는 한 자기의 피용자인 선장이라든가 회원들이 고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우에 자기의 책임 제한은 주장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시 용선자가 책임 제한의 주체자인 경우에도 용선자 자신에게 고의라든가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 제한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역시 이런 경우에도 용선자가 있고 피용자가 있으면 이 피용자의 잘못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도 역시 피용자의 잘못을 가지고 용선자의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박 충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선박 충돌에서 배웠는데 여러분들이 이 선박 충돌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한쪽이 과실에 의한 경우, 쌍방 과실에 의한 경우, 도선사의 과실에 의한 경우, 불강력에 의한 경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 상법은 그 각각의 경우에 그 책임의 정도는 다르다라고 이 정도만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해난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